이 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유키입니다. 오늘은 여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유형은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자라는 욕구가 가장 강한 유형입니다. 우선 여유형의 성격 프로파일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유형 사람, 주변에 있는 여유형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여유형 성격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유형의 프로파일 패턴은 협조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미래 계획보다 과거 경험을 중요시하고 정신보다 물질을 추구하고 행동이 느긋하고 힘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유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해 주변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만 하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자신만의 흥미로운 활동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여유형은 미래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새로운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과거 자신이 잘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늘 해오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 목표에 따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비해 과거 익숙하게 잘 해온 일을 할 때 더 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유형은 이론이나 개념과 같은 주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식 내용보다는 사실이나 경험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여가와 취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나 활동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유형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여유나 여가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 그 중에서도 특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가능한 한 그 일의 처리를 마감일까지 미루다가 마감일 가까이 되어야 몰아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형은 일을 할 때 남들처럼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비난받지 않을 적당한 수준에서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서도 깊고 친밀한 관계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일이나 대인관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유형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본연의 모습과 가치관을 수용하십시오. 당신의 요구에 맞게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유형인 친구, 부모, 연인, 자녀 또는 배우자의 결정보다 당신이 좋아하고 끌리는 그들이 가진 자질에 감사하십시오. 당신과 여유형 사람 사이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여유형 사람은 안락함과 개인적인 즐거움에 큰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각오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여유형 사람과 함께 생활하려면 이런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정말 여유형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탁하십시오. 여유형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동적으로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필요를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기본적인 기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여유형 배우자가 자녀의 학교 모임에 당신과 같이 참석해 주기를 원한다면 둘 다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도 언급하십시오. 이러한 부탁이라는 카드는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일을 같이 할 때는 각자의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십시오. 여유형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를 완고하게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 여유형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협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유형 사람이 부탁을 거절할 때는 무엇에 대해 화가 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성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유형 사람의 태도가 평상시와 다르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당신이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그들의 취미나 활동을 같이 즐겨보십시오. 요가 생활의 즐거움을 나누십시오. 그들의 습관과 일과를 관찰하고 같이 참여하십시오. 저녁 식사 전후에 산책하기를 좋아한다면 함께 가십시오. 여유형 파트너와 함께 TV를 보거나 함께 테니스를 배우십시오. 여유형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할 때 혼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가 시간에 가장 편하고 즐거운 순간에 여유형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 풍요롭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유형 사람의 성숙을 위한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유형 사람인 것 같으면 다음 팁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윗사람의 좋은 점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때로 윗사람의 부정적이고 부당한 면을 볼 때 원망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윗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일의 성과를 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지닌 좋은 점도 함께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볼까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때론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 말처럼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당신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즐거움을 가까운 사람과 나누어 보면 좋겠네요. 당신이 자신만의 시간을 추구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섭섭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가끔은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한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계획을 세워 일을 미리 맞춰 볼까요? 당신은 일을 마감일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당신은 그때그때 잘 해내지만 이렇게 미루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워 조금씩 해놓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능한 한 상대방의 밝은 면을 바라볼까요?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을 수 있죠. 때로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될 때는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보다 즐거워지고 유연해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유형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유형 사람에게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죽도록 일만 하고 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더 행복을 추구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유형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유형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